시작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와 교점과 실근의 개수와라는 좀 그런 그 좌표 평면에서의 얘기를 좀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지금 하는 내용은 삼각함수, 그러니까 삼각비. 예전에 여러분들 삼각비 처음에 공부할 때 직각삼각형 뭐 이런 거에서 계속 다뤘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은 아니지만 삼각형에서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식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얘기를 해볼 거야. 중요한 기준은 짝꿍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해봅시다. 1번.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사인 법칙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바로 얘기를 해볼 거야. 근데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얘네는 사실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어떤 일정한 기준 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아야 돼서 3번 사용법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사인 법칙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맞죠? 여기 세타,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빗변의 길이를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 빗변을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게 여기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할까요? 사인 세타는 C분의 A니까 그러면은 빗변 C는 사인 세타분의 A다 뭐 이런 거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예전에 했던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은 항상 원이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직각인 경우에는 항상 이 녀석의 그 외접원의 중심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게 되고 빗변의 중점에 외접원이 위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름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를 지름으로 해서 원을 내가 다시 이렇게 그릴 수가 안 이쁜데 원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나 원을 다시 그리죠. 원을 먼저 그리고 삼각형을 그립시다. 삼각형에 맞춰서 원을 그리려니까 어렵다. 잠깐의 소란이 있었어요. 원을 다시 그리고 예쁘게 됐죠. 원의 중심을 연결을 했을 때 자, 그림 순서는 원을 먼저 그리고 삼각형을 그렸지만 우리 반대로 이해하죠. 이 삼각형이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의 이 빗변의 중점에 항상 원의 중심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름이 존재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아까 빗변이라는 녀석을 C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부를게요. 빗변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빗변의 중심이 중점이란 말이지.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반지름을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뜻에서 라지 R이라고 쓸 거예요. 라지 R. 그러면 이제 얘가 C가 아니라 R이 두 개 있다. 이 R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다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와 A에 대해서 이런 거를 알았어요. 그럼 여기를 이름을 세타 말고 A에 대한 각도, 변 A에 대한 각도라는 뜻에서 여기를 라지 A라고 쓰고 여기를 라지 B, 그 다음에 여기를 라지 C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니까 이 R은 sin A분의 A가 성립한다. 여기까지는 되니?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A분의 sin A 이게 뭔가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해볼까? 여기가 C인데 여기가 C, 얘가 B. 이런 것도 해볼까? B하고 사인 B하고 B는 어떨지 해보자고. 사인 B하고 사인. 이 사인 B를 구하면은 이것분의 이거가 된다, 맞죠? 사인 B를 구하면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R분의 B가 될 거예요. 그럼 방금 뒤집어 보니까 이 R은 사인 B분의 B라고도 쓸 수도 있네. 사인 B분의 B라고 쓸 수도 있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인 C도 해보죠. 사인 C. 여러분 사인 C는 이거는 사인 C는 뭔가 이상하다. 사인 C는 여기서 어떻게 구하지? 하는데 사인 C는 C가 지금 90도야. 사인 90도는 얼마예요? 1이죠. 사인 90도는 1이란 말이야. 1분의 C. 사인 C분의 C. 왜? C가 2R이잖아. 같은 애잖아. 같은 애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온 이 공식을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인 법칙은 지금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증명을 했지만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서도 다 성립을 해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물론 증명해 줄 거야.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다 증명해 줄게. 일단 공식 생김새부터 여러분들이 좀 하면 눈에 익었으면 좋겠어. 1번. 아까 사용법 얘기한다 그랬죠? 사용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이야. 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얘는 짝꿍 관계야. 짝꿍 관계. 그러니까 여기는 잠깐 내비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면 A, B면 B, C면 C 서로 마주보는 대변과 대각이 중요하다. 문제에서도 대변과 대각, 짝꿍 관계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짝꿍 관계를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따가 실전에서도 한 번 더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긴 하겠지만 각이 코사인 법칙에 비해서 각의 비중이 공식 내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각이 많이 드러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살짝 느낌으로만 가져가시고 이따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것까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줄게. 그게 두 번째.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코사인 법칙에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항상 사인 법칙에만 나온다. 그래서 세 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짝꿍 관계, 가장 중요한 짝꿍 관계. 두 번째, 각이 뭔가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각의 형태가 많이 나온다. 세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이거 세 개 기억을 해주시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했으니까 예각삼각형도 해야지. 증명해야죠. 할게요. 예각삼각형 증명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각삼각형 이번에는 새로 하나 그리자. 예각삼각형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중심이 있겠네요. 예각삼각형을 증명하기 전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좀 기억해볼까? 여러분 원주각 중심각 얘기 기억나니? 주표 좀 아니지? 원주각 중심각. 원주각 중심각 그 어떤 얘기였어요? 원주각이 있으면은 중심각은 항상 그거의 2배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원주각 중심각의 응용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은 같은 중심각을 가지면은 그 원주각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라고 할 거고 여기를 A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A라는 점을 옮겨볼 거야. A라는 점을 옮겨볼 거야. A라는 점을 옮겨서 어디로 옮길 거냐?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옮길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옮기기 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옮기기 전에 이 반지름은 뭐겠어요? R이죠? R. 이 반지름 R에 대해서 우리는 sin A 분의 A를 구하는 거야. sin A분의 A. 근데 어차피 A를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옮기면은 이 점을 A'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방금 다 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sin A 프라임분의 A가 되겠지? 왜요? A랑 A 프라임은 원주각으로 같으니까. 공통인 원주를 갖고 있는 원주각으로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 R이 되는 거야. 나머지 BC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BC도 똑같이 그냥 그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얘를 원주를 잡고서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은 당연히 성립을 해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에 대해서 성립해요. 증명 끝. 둔각삼각형으로 갑시다. 증명 과정 이해 안 되면은 나중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럼 다시 해줄게. 원의 중심은 여기 있고 둔각삼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A, 여기를 각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했고 여기는 그러니까 원에서 삼각형에 관련된 성질을 미안해요. 원에서 삼각형에 관련된 성질을 이용했고 여기는 원에서 사각형에 관련된 성질을 이용할 건데 혹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니? 이런 거 있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이 마주보는 두 각을 더하면 항상 180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은 보조선 여기를 그립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지름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이런 선을 그으면 이렇게요. 그러면 이 라인은 여기는 90도가 될 거고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 점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점은 뭐가 되겠어요? 이 점은 180 빼기 A가 될 거야. 그렇지? 마주 보는 게 180도라고 했으니까 내접하니까. 그래서 계속 해봅시다. 다시 아까 하기로 한 거 뭐였어요? sin A분의 A를 구하는 과정. sin A분의 A는 sin 파이 마이너스 A 분의 A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결국 sin A분의 A랑 똑같은 거지. 다시. 여러분, sin 파이 마이너스 분의 A가 지금 보면은 아까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잖아. 얘는 뭐야? 얘는 2R이 되겠다. 맞니? 요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요거 여기 각도 가지고 여기를 2R이라고 했으니까 2R분의 A는 sin 2R분의 A는 sin 180 sin 180 마이너스 A는 2R분의 A가 될 거라서 이거는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sin 파이 마이너스 A는 sin A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성립하겠네. sin A분의 A는 성립하겠네. 마찬가지로 다 증명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치? 연결돼요? 사실 그 증명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증명 과정이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얘는 증명 과정보다 활용이 더 중요해서 그래요. 증명 과정 잘 이해 안 되셨으면 직접은 한번 해보는 거 추천.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요. 2개 썼어요. 예각삼각형에서는 원주각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거 했고 둔각삼각형에서는 반대편에 삼각형 하나 더 그려서 마무리 지었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바로 갑시다. 머릿속에 한번 되새겨 보죠. 그 사인 법칙 방금 했던 거 공식 한번 되새기고 가보죠. 사인 법칙은 어떻게 생겼냐? 사인 법칙의 구조. 얘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얘는 sin C분의 C는 2R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코사인 법칙 갑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A, B, C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A, B,
C 이름을 다 줬을 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식이 아주 잘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뭐 계속 써왔던 식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상한 짓을 하나 해볼게. 여러분 코사인 90도가 얼마야? 0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기에다가 코사인 90도 빼도 괜찮아요. 그죠? 이거 빼도 괜찮아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90도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코사인 C 빼줘봐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뭔가 허전해 보이는데? 허전해 보여서 이 제곱하면 사실 나오는 그거 뭐였지? 완전 제곱식에서 나오는 거? 2AB가 나오죠? 그래서 2AB를 이뤄볼게. 자, 일단 식부터, 식 전체 형태부터. 이거는 일단 직각삼각형에서는 당연히 성립하겠다. 왜냐하면 코사인 C가 0이니까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도 없이 그냥 성립한다는 게 바로 보이지, 그지? 근데 굳이 이거를 대입하는 이유는 뭐냐? 얘가 코사인 법칙이라서 그래.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 맞아요.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외우는 게 처음에 조금 빡세. 피타고라스 정리의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AB 관계를 알 때 C를 구할 때 혹은 뭐 C를 알고 A를 할 때 B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뭔가 알 때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했었어. 그런데 우리는 얘를 직각삼각형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에서도 길이를 세 변의 길이 관계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응용을 해요. 자, 원본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형태를 기억하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C제곱을 구하고 싶어. 얘 어떻게 구할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코사인 C. 마치 완전 제곱식처럼 이렇게. 대신에 일단 형태는 이게 1번. 얘는 증명부터 합시다. 납득이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도대체 2AB 코사인 C는 뭐냐? 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증명부터 갈게요. 예각삼각형에서 갑시다. 예각삼각형에서 여기 변의 길이를 C, 그 다음에 여기 변의 길이를 A, 여기 변의 길이를 B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 A, C.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말고 이 직각삼각형을 살펴볼게.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잠깐 H라고 둘까요? A제곱 더하기 H제곱은 C제곱이다. 요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래서 H제곱을 바꾸기 위한 여정을 떠나볼게. 쏘리. A제곱이 아니지. A제곱이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 뺀 거. 이만큼 빼고 A에서 뭔가 빼고 A 빼기 뭔가 빼고 제곱해서 H제곱 한 개 하다. 이 무언가가 사실은 좀 바로 여러분 얘가 코사인 C다, 그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무언가를 잠깐 이름 주죠. X로 잠깐 주죠. B분의 X라고 한다면 코사인 C니까 X는 내가 B 코사인 C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A 빼기 B 코사인 C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마찬가지로 H도 합시다. H는 뭐예요? B에다가 B분의 H라고 하면 사인 C거든. 그래서 H는 B 사인 C가 돼요. 더하기 B 사인 C의 제곱 이렇게 돼요. 괜찮니? 식이 너무 안 이쁘게 생겼지? 그치?
지금 잠깐은 뇌 빼고 들어도 괜찮아. 지금 잠깐은 전개 그냥 식전개 하는 거니까 식전개 나중에 아니 나중에라고 하면 그렇다.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해볼 기회 줄 테니까 지금은 뇌 빼고 쭉 한번 들어봐. 근데 별로 어려울 건 없어.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 가자. a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b c 코사인 c. 벌써 나왔다 이 형태.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 c. 이거 뭐지? 두 개 더하면 1이지? 그지? 그래서 얘가 a제곱 빼기 2bc 코사인 c 더하기 b제곱 됐네요. 이거 처음에 c제곱이었잖아? 그래서 얘가 c제곱이다. 나왔어요. 되니? 어렵지 않죠? 뭐 EBC 이러고 AB 맞아. AB. 예리. 또 우리 수업의 묘미잖아. 쌤 실수하는 거 찾아내기, 지적하기 그지? 자,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얘는 c제곱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라고 썼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각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예각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b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b제곱을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 이렇게 알면 되고 a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 이렇게 알면 돼. 한 번 더 강조해 줄게. 여러분 봐봐요. 아까 얘는 둘이 짝꿍 관계였잖아. 짝꿍 관계, 그치? 둘이 짝꿍일 때 서로를 구할 때 많이 쓰는 게 사인 법칙이었어. 얘는 뭘까? 얘는 주인공 찾기. C를 찾고 싶어. C를 찾기 위해서 누구 알아야 되는지 보자. 내가 알아야 될 거 A. 여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야 될 거 각 C 알아야 돼. 여기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알아야 될 거 B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림 이미지상으로 좀 기억을 해주자. 이렇게 알면은 이렇게 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쏜다. 코사인 법칙은 주인공 찾기, 사인 법칙은 짝꿍 찾기. 되셨죠? 이게 첫 번째. 근데 안타깝게도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쓰임새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안타까운 게 아니지. 우리한테 좋은 거지. 하나 더 있어. 뭐냐면은 이번에는 A, B, C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 다 알 때 범인 찾기. 야, 누가 범인이야? 누가 범인이야? 하면서 이거 각도 찾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조금 옮길게요. 봐봐. 이거를 한쪽으로 다 몰자. C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넘기고 이걸 넘길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니까 2AB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AB를 넘기면은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오케이. 이게 코사인 제일법칙.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방금 얘기했던 쏘는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인공을 찾는 거 용도로도 쓰일 수 있지만 반대로 세 변을 모두 다 알 때 그때 각을 찾는 거 요거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되시네? 이제 사용법 다시 다 얘기하긴 했는데 좀 정리해보자.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식을 외우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식을 외우고 나서 어떻게 사용을 할지의 분기점, 여기 첫 번째 분기점은 뭐였어요? 짝꿍이 있는지 없는지,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게 먼저다. 그래서 있으면은 사인 쪽으로 갈 거고 없으면은 코사인 쪽으로 간다가 일반적이에요. 뭘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 반지름 얘기 나왔을 때
짝 혹은 반지름. 추가로 반지름 얘기 있었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갔을 때는 코사인 법칙에서는 두 개 또 분기점이 나뉘어요. 코사인 법칙에서는 저거 변을 구하고 싶어?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때는 주인공 찾기. 아니면 각을 구하고 싶어? 이때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여러분 잘 봐봐. 잘 봐봐. 사인 법칙,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사인 법칙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다. 각도 쪽이면 사인이고 길이 쪽이면 코사인인데 그거는 문제로 가자. 문제 봅시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저거 그러니까 개념 체크 295페이지예요. 295페이지에서 1번이랑 3번 두 개만 풀어봐. 그림 그려가면서 푸는 거 추천. 삼각형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미지를 활용을 해보세요. 공식은 앞에 있는 거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코사인 법칙 다시 써줄게. 이런 거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내릴 필요 없지. A가 30도, B가 45도, 여기 B. 3번. 사인 30도 분의 A는 사인 45도 분의 B.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루트. 동부 1번 실수했네. 사인 A가 얼마야, 지우야? 사인 30도 얼마야? 그래서 2분의 1분의 2 루트 2는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분의 b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위에는 4 루트 2 이거 넘기면 는 루트 2 곱하기 b다 해서 루트 2 루트 2 약분하고 b는 4이다 가 1번의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 이거 c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c제곱은 c를 구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대입합시다. a는 3루트 2니까 제곱하면은 12 아니지 9, 18 b제곱은 25 빼기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해서 요거 계산하면은 43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하면 6, 9, 30 빼기 30 해서 13 이렇게 나오네요. c제곱이 13이니까 c는 루트 13. 됐니? 마무리 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방금 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알았어요. 사인 법칙은 짝꿍이 있을 때 쓰면 좋다 이런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짝꿍을 대놓고 주진 않아요. 앞으로는 좀 숨겨서 줄 거야. 이게 어떻게 숨겨서 주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먼저 이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전부 다 180도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얘를 이용을 할 건데 내각의 합이 그러니까 전부 다 세 개를 다 합치면 180도가 되니까 만약에 각도를 A랑 B랑을 줬어. A랑 B랑 줬어. 그거는 각도 지금 웃고 있어가지고 아니야? 각도 두 개를 줬어. 그러면 A랑 B랑 C랑 더하면 180이니까 A랑 B랑 C랑 더하면 180. 그럼 C는 뭐예요? 180에서 A 더하기 B를 뺀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C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C가 숨겨진 상태로 주은 거지만. 대표제 1번 각 B가 4다. 그 다음에 A가 75도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는 C가 60도이다. 이때 길이 C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방금 사인 법칙에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라는 식에서 여기서 지금 뭐뭐 준 거야? A는 75도라고 줬어요. 여기 75도라고 줬어. 그런데 얘는 짝꿍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어요. B 길이가 4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얘도 각도를 안 줬으니까 쓸모가 없어서 지우고 싶어. 그런데 C를 줬잖아. C가 60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얘랑 줬으니까 이거 알려준 거라고.
그래서 75도랑 60도를 더하면 135도죠. 그래서 전체 각이 180도가 될 거니까 여기는 이거 45도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사인 45분의 4라고 했으니까 이거 4루트 2가 되겠네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c가 될 거고, 그래서 곱하면은 2c 2루트 6, c는 2루트 6이 될 거다. 그리고 4루트 2가 2r이니까 r은 반띵해서 2루트 2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사실 여기 하나 더 준 거였다.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거 숨겨진 게 있었구나. 두 각을 알려주면 사실 한 각을 준 거나 다름없구나.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구나로 가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사인 C분의 C. 얘는 대놓고 줬다. 사인 30도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대놓고 줬다. 어떻게 준 거예요? 사인 C 30도분의 C 3 이렇게 줬네요. 그 다음에 사인 B도 안 주고, 얘는 근데 사인 B는 안 준 대신에 B를 줬어요. 사인 A도 안 주고, 얘 안 주고, B는 3루트 3. 이제 가자. 순서 사인 30도분의 3을 알아요. 사인 30도분의 3. 얘는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은 이거 전체가 6으로 될 거예요. 지금 3루트 3을 줬으니까 사인 B 구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잖아. 사인 B는 이거 넘기면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지? 그럼 B는 뭐겠어? B는 일반적으로 60.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 파이보다 작다, 뭐 당연히 그 조건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사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운 입장에서는 6분의 5파이의 가능성도 항상 생각해놔야, 3분의 2파이의 가능성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120도의 가능성도.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60도가 맞을 거야. 3분의 2파이가 맞네요. 그러네.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그랬어요. 3분의 2파이가 맞네.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파이, 120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30도 나왔고 120도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A 30도였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3이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같다. 1-1번 그리고 1-1번하고 1-2번도 한번 어떻게 할지 전략만 조금 생각을 해볼래? 뭔가 각도 문제는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한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근데 아까처럼 조건이 없으면 응. 2분의 1도 3이 무시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조건이 없으면은 둘 중에 뭐가 될지 고민을 해봐야죠.
사인 B는 구했는데 B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B 안 구해도 괜찮아요. 다 했니? 일 번은 다 했니? 사인 B가 뭐가 나왔어, 재현아? 2분의 루트 3. 우리가 구하는 거는 코사인 제곱 B다. 그지? 제곱. 지우도 지우. 코사인 제곱 B를 구하고 싶어요. 제곱 나오면 혹시 생각나는 거? 아니야, 사인이야. 여러분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1번은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다는 문항이 나왔을 거고, 코사인 제곱 B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니까 1에서 사인 B 2분의 루트 3을 제곱하면은 4분의 3이 될 거니까 4분의 1. 1번의 답은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시면은 2번에서는 구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조금 파악을 해보자고. 우리 구하는 건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밑에 BC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 다음에 힌트로 나온 거를 지금 살펴보니까 뭐 이거 있는데 BC하고 제일 연관성이 높은 거는 얘가 보인다. 그지? BC하고 제일 연관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이 대놓고 이렇게 있는 거. 물론 10도 가깝긴 한데 방금 각도랑 변이랑 관계가 깊다 했으니까 이거랑 이렇게 관계가 깊다. 그쵸? 좋은 트리거 짝꿍이 나왔네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했더니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에 10이라는 녀석이 있어. 그럼 10의 짝꿍이 필요해. 10의 짝꿍은 얘란 말이야. 얘가 뭐지? 지금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거야. 네? 그런데 45도는 왜 줬죠? 얘랑 연관성을 생각해야지. 사람이 알고 있구나. 원주각이잖아. 여기 이 원주에 대해서 여기 45도면은 이렇게 쭉 당겨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45도면은 그럼 끝났다. 사인 45분의 10은 사인 30분의 BC.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는 이따가 40분부터 시작합시다.